올해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자 성년의 날이었습니다. 성년의 날을 맞아 연천군 향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성년식이 진행됐는데요. 전통 성년식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해체된 육군단 부지를 놓고 포천시와 국방부 간의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천시는 내년 중에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가 불법으로 고금리를 받아온 사채업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연이자율 38,000%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한 사채업자도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천도 2차례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원인과 재발 우려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자 성년의 날이었는데요. 연천군에서는 아주 특별한 성년식이 진행됐습니다. 네, 조선시대의 성년식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초가래사 지난달 좋은 날에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하니 이제부터는 어린 마음을 버리고 성인의 덕을 지내야 합니다. 나는 이제 성년이 됨에 있어서 오늘이 있게 하신 조상과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신성한 의무에 충실해 어른으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참마음으로 엄숙히 선서합니다. 매년 5월 셋째 월요일은 성년의 날입니다. 연천 향교에서는 성년의 날을 맞아 아주 특별한 성년식이 진행됐습니다. 향교 유림 어르신들과 성년이 된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전통 방식으로 성년식을 맞이했습니다. 조선시대 성균관에서 유학을 가르치던 곳인 명륜당에서 한복을 입고 도포를 두르고 쪽두리에 비녀를 꽂아 성인이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과거 역사를 체험해봐서 좋았고 성인이 돼서도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성년식을 친구들과 다른 어른들과 함께 해서 더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리에 참석한 어른들은 연천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었음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또 성년으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진 사회 구성원이 되길 응원했습니다. 장미처럼 아름답고 향수처럼 이웃에게 아름다운 향기를 선물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가시고요. 굳건한 의지와 유연한 사고력으로 여러분 모두의 아름다운 인생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올해 연천군에서 성년이 되는 청소년들은 모두 230명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4년 만에 진행된 전통 성년식은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해체된 육군단 부지를 놓고 포천시와 국방부 간의 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15일 국방부와 포천시 양측은 육군단 부지 관련 민군 상생협의회를 통해 기부대 양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기부대 양여는 국방부가 육군단 부지의 배치 예정인 부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부지를 포천시에 반환하는 대신 부대 이전 비용을 포천시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포천시는 국방부에 부대 이전 협의 요청을 한 뒤 내년 중 합의 각서를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육군단 전체의 부지를 활용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서울 7호선 복선화와 8호선 연장을 적극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12일 의정부 버스 공영차고지에서 열린 수도권 북부권 광역교통정책 간담회에서 대광위와 만났는데요. 의정부시는 고산지구의 본격적인 입주와 법조타운 조성 계획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광역철도망 확대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단선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7호선의 복선화 필요성을 피력하는 한편
8호선 의정부 연장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해 대광위원장은 의정부와 양주 지역은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망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으로 고금리를 받아온 사채업자들을 검거했습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연 이자율 38,274%라는 살인적인 고금리를 적용한 일당들도 있었는데요. 네, 고등학생이 인터넷을 통해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한 주택,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들어갑니다. 불법 대부업 혐의를 받고 있는 한 남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현장입니다. 등록대부업자시잖아요. 예. 근데 고금리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이제 범죄사실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아직 범죄사실 다 들어있고.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10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577명, 불법 대부액은 99억 1,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 등 일당 3명은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하고 416명에게서 10억 2,374만 원의 고리 이자와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연 최고 이자율은 38,274%로 역대 특사경 적발 사례 중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적발된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인 B씨는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고 37명에게서 337만 원을 대출해주고 518만 원을 상환, 연 이자율 최고 2,027%에 달하는 고금리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법법 위반 사례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 행위가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지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연천에서도 지진이 발생해 원인과 재발 우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홍태경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입니다. 예, 지진이 지금 한반도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강원 동해안에서 발생한 지진이 55차례 이르기도 했는데요. 먼저 원인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과거 동해 연림과 관련된 연림 구조들이 발달해 있고 이 구조 중 일부가 지진 활성화를 하면서 지진을 유발하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지진들이 규모 3.5, 3.1에 이르다가 오늘 아침에 더욱 큰 지진으로 발달했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굉장히 응력이 많이 쌓인 단층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단층의 상태에 따라서는 보다 더 큰 지진이 유발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동해안만 걱정을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달 연천 북동 쪽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서 지난 10일에는 2.2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연천의 사례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기도 연천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가장 빈발하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연천 지역에서는 추가령 단층대 인근에 발달한 구조가 발달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연이어서 계속 발생하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추가령 단층대를 따라 엇나가는 방향으로 새로운 과거부터 존재했을 단층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 단층이 지속적으로 지진을 유발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천 지진은 향후에도 또 다른 큰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면밀한 단층 구조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앞서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는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할까요? 특히 이제 해역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 정부의 지원이 없이는 해당 해저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고 또 연천 같은 지역은 휴전선에 인접한 지역이다 보니까 군부대 협조 없이는 또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나라 서쪽 해안에서도 지진이 빈발하는 지역들이 서쪽 해안을 따라 길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러한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진 성능을 강화하는 일뿐만 아니라 또 해당 지진 빈발 지역에 대한 조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부 홍태경 교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살펴보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김성월 의원이 진상조사단장으로 선임됐는데요. 조사단은 총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성원 단장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6명, 외부 가상자산 전문가, 청년 등이 참여합니다. 진상조사단은 16일 1차 전체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